저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키우는 분? 나 강아지 좀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반대를 하네. 본인이 케어해야 돼 그런가 보지? 그런 거 같죠? 포메리안 이쁘던데 그냥 사가지고 갈까요? 질러버려? 안 돼? 아니야, 또 사가면 또 키울 거야. 아닌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애들 그 정서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성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장단점 우리 이따 회의해요. 그래서 난 사고 싶은데 근데 값도 무지 비싸더라고 생각보다. 교육 받은 걸로? 그래도 그런 것도 재미지. 교육시키는 것도.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봤어요. 그래서 실시계획 만들 거예요. 그럼 봐봐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합니다.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 정하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일단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경우 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자로서 소유자 조합 등이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민간자는 알 필요 없어. 각종 법인 등이 필요 없고 안 나와. 그리고 전부 안지 방식이면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뭐다 지정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래에 있는 뭐 시행자 예외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원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나중에 가면 정비법에 가면 부동산원이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긴 해요. 재개발 재건축을 재개발을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해게끔 오른쪽에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봤으니까 실시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 실시 계획. 그럼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이 계획을 인가받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시 계획 쪽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포인트만 이해하시면요.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에요. 체크하시고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작.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오해개들. 그러면서 실시 계획의 위에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 실시 계획의 위에는 여기 개발 계획이 있거든.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실시 계획을 만들어주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그럼 개발 계획은 뭐야?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니까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게 개발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의 지위와 순서를 안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모티브예요, 사실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 계획이라고 한다면 나와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그냥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인가받아라. 일단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요. 그 누구 인가? 동그라미. 지정권자의 인가. 개발법은 다 뭐다? 권한자가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라. 시작.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라.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라. 페이지도 안 맞아. 뭐라고요? 어쨌든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서 보기만 일단 실시계획 작성은 시행자가 하고 그에 대한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그것만 일단 기억. 그리고 개발 계획에 부합하게 해줘라. 그 정도만 간단하게 실시계획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시행자가 누굽니까? 종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작성과 인가와 그 순서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은 거 얘기 안 하죠. 대신 말한 것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1일 학습에 넣어놨으니까 이번에 또 풀어봤어요. 7시 끝나고 할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 수 있었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요. 그리고 오늘 또 수업 끝나면 오늘 4번째 1일 학습 나갔으니까 1, 2, 3, 4 4장 다 읽어봐야 돼요. 채워진 채로 읽어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지 읽어지니까. 그리고 매주 한번 읽어보면 그 부분이 기억이 날 거예요.
휘발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 사소한 습관이 바꿔요 결과를 진짜로. 알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일일학습 활용하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다 까먹어. 그렇죠? 봐도 까먹는 판에.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좀 더 한다면 지나간 일일학습 보다가 한번 그림책 뒤져보는 거 그 정도만 하면 더 좋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돌아옵시다. 그러면 개발 조합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도시개발 조합은 거의 매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34조 문제가 나왔고 아까 우리 앞에서 시행자 부분 중에서 여기 조합이 있지. 조합. 이 조합만 따로 보는 거야 이제. 시행자 중에 조합. 조합이 뭐야? 소유자 여러 명이 모여서 7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다? 단체 이익을 향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요. 나 혼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하고 단체로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파워풀해요? 단체로. 그죠? 그러니까 단체 이익을 향유하려고 만든 게 사실은 조합이에요. 그죠? 근데 말만 조합이지 실제로 말하면 법인이에요. 사실은. 말만 조합이지. 그러니까 정관을 만들어요. 법인이니까. 내 말 뜻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등기에 성립해요. 배웠지? 우리 서쌤한테. 조합, 법인 얘기할 때. 배웠을 텐데. 이상하단 말이야. 됐고요. 다음 페이지. 그럼 뭐가 되죠? 조합은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로 지정되겠죠. 설명한 바와 같이 한정해서 요거는. 근데 몇 명입니까? 7명 이상이. 시작.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얼마? 7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명수 7명 잘 외우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정비사업법 얘기할 때는요. 정비사업법은 뭐가 있냐면 조합 설립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에는. 근데 지금 법정단체로 개발법에는 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정비법에 가면 추진위원회가 5명 이상이거든요. 여기는 조합이 원이 7명 이상이에요. 처음에 발기할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개발 사업은 토지 한 켠을 사업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비 사업은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켜켜 있어요. 이해관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에서만 조합을 만들게 하지만 개발사업은 토지 한 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좀 구별 좀 하시면서 내용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관은 뭐냐면요. 그 조합원들 간의 약속을 정한 증서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임 만들면 모임 규칙 만들잖아.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정관 작성해서 면적이나 임원 자격, 청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건 지킵시다 라고 조합원끼리 약속을 정한 증서가 뭐다? 정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은 법인일 때 보통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말만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인 거거든요. 또 하나 동의 뭐가 되죠? 마찬가지 3분의 2 이상 면적 and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요. 똑같죠? 뭐하고?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에 동의하고. 처음엔 단어가 안 떠오르죠. 정상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동의하고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 얘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보시면 누구 인가를 받냐? 이게 되게 쉬운데 헷갈려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요. 근데 이 개발조합의 인가가 나올 때 아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군구장에게 인가받으세요라고 나와요. 이게 X예요. 그죠? 지정권자의 인가지 시군구장의 인가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조합의 인가가 나오면 자꾸 시군구장 같아요. 지정권자 같지가 않은 거죠. 개발사업은 그만큼 레벨이 높은 겁니다. 사실은요. 알겠습니까? 빨리 지정권자 인가 그리고 법인으로 본다고 나오는 거야. 말만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개발조합이 정말 민법상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행동할 때마다 매번 다 모두가 합의서 써야 되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조합 법인으로 봐서 조합의 인가를 받으면 뭐하죠? 법인으로 보는 거니까 법인으로서 등기하고 나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법률행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보고 이 법에 규정된 것 빼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저거를 눈 뜨면 재단법인이라고 나오면 사단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사단법인이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항상 어디 가나 변경한다면 똑같이 인가를 받는다. 원칙은 OX. 변경한다면 어딜 가나 똑같이 인가를 받는다. O예요. 하지만 경미한 건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어디 가나 봐봐요. 인가받은 걸 변경한다면 인가받고요. 허가받은 걸 변경한다면 허가를 받아요. 그럼 결정받은 걸 변경한다면 결정받겠죠. 승인받은 걸 변경한다면 승인받을 거고. 어쨌든 뭐예요? 변경은 원 절차와 같아요.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따로 구성돼 있어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경미가 이거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건 어딜 가나 그냥 경미예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정말 잘 나와요. 3번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34회에 좀 식상했는데 이거 나왔더라고요. 공고 방법의 변경. 요게 요번 기출 문제였어요. 34회 때.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 방법의 변경에 대한 부분은 경미한 것으로서 뭐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34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기하면 뭐하죠? 성립한다. 시작. 등기하면 성립한다. 왜? 법인으로 보니까. 뭐라고요? 법인으로 보니까. 그죠? 그 얘기. 그리고 뭐예요?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모함으로써 등기해야 한다. 그러면 그럼으로써 성립한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아니에요. 그건 설립이 된 거고 성립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돼야지 능력 생기듯이 마찬가지 법인은 뭐다? 등기해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알죠? 매번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만들었다 봅니다. 그럼 일단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시작.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누굴까요? 맞췄어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가 돼요. 그럼 가끔들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선생님 그러면요. 건물 소유자는 조합원이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요. 토지가 있었고 그 위에 건물이 있었으면 건물 소유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 청산되고 나가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뭐다? 토지를 얘기하는 거라 건물 소유자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시작.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나와요. 요즘은 참 잘 나오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쌤 근데요. 보유토지 면적에 따라서 의결권을 주는 게 평등한 거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주는 게 평등한 겁니까?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신데 이건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투표권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뽑을 때 돈 많은 사람은 투표권 2개 줍니까? 돈 적으면 안 주고 여성은 안 주고 이럽니까? 아니잖아. 투표권이라고 이해하세요. 읽어봐요.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시작.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게 내용에서의 내용입니다. 1번과 3번이고요. 2번은 뭐 나중에 얘기하고. 봐요. 이와 같은 조합원 중에서 누굴 뽑아요? 임원을 뽑아요. 임원. 임원 참 잘 나옵니다. everybody 임원. 임원은 봐봐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요. 뭐 좀 물어볼게요. 요거 위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공유 토지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요거 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한 토지를 공유했어요. 그럼 뭐냐면 동의자 산정할 때도 한 명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대표 공유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B, C는 뭐예요? 조합원은 되지만 뭐가 되죠?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될 수는 없겠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그리고 임원 선임은 중요하니까 총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왜 이렇게 성의 있게 얘기할까요? 잘 나와요. 우리 34년 동안요, 조합이 문제가 안 나온 적은 한 4번 되나? 3번 되나? 거의 매년 나와요. 더워요? 끌까? 약간 더운 것 같아, 나는 지금 느낌이. 조끼 입어서 그런가?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입었어, 여기서? 어떡하고요? 그래서 뭐처럼 하지? 의결권을 가지고 그렇게 야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합원이 하고요. 그리고 총회에서 뭐가 된다? 선임하게 되겠죠. 그 얘기 의미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그럼 임원은 뭐가 될까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두게 됩니다. 시작.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 이게 바로 뭐냐면 임원의 종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돼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다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요거보다 잘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두 번째 거 봐요. 두 번째 거. 그러면 조합장 이사의 자기, 셀프죠.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합니다.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시작.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 질문 참 잘 나옵니다.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임원이 조합장하고 이제 이사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을 한대요. 그럼 들어봐요. 조합장이 조합장 도장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조합의 땅을 살라 그래요. 그럼 도장이 다 있는 나한테 조합장 도장, 너 도장 다 있어. 자기가 계약을 해. 혼자 앉아가지고 쿵쿵 찍어. 그럼 어떻게 될까? 완전 다 발라먹겠죠. 헤쳐먹겠지 완전히.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한다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요. 근데 조합장이나 이사가 뭐하죠?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럼 걔는 피고야 원고야? 둘 다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과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원래 보통 감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깐깐하신 분들을 감사시켜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땐 감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불의와 타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돈 주면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런 분이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임원은 그 조합의 임원 직원을 뭐 할 수 없다? 겸할 수 없다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다 해먹으니까. 하나 물어보죠. 아까 이렇게 했는데 조합장이 감사를 역임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조합장이 곧 감사야. 그럼 이게 의미 있어? 없지. 겸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분권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또 문제는 뭔지 알아요?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안 돼. 왜 안 돼요? A라는 개발조합의 조합장이 B라는 개발조합의 이사고 C라는 개발조합의 감사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동네 시공 따려는 분들은 주상전화를 모셔야 되는 거야. 모든 걸 A가 가지고 있으니까. A 조합장이고 B의 이사고 C의 감사인데 어떻게 되겠어? 완전 봉투 열렸네지. 그렇죠? 벤츠 차 사고 싶으면 데리고 가면 다 사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같은 목적의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도 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해하시면 정비조합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본다면 조합은 워낙 중요합니다. 게다가 봐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거 중요하죠. 뭐가 될 수 없냐면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절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를 얘기하는 거지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8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올 때마다 틀려요. 그렇죠? 들어봐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민법에서 배우는 행위 무능력 3종 세트.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적법한 유효한 의사표시가 곤란하잖아요. 법정들이 와가지고 맨날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봐요. 막 가고 들 막 가고 들 크고.
그렇죠? 이런 사람도 뭐가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이러면 X예요. 임원이 될 수 없다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미성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O.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 될 수 없다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항상 주의하셔라. 항상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 점 주의해 보시면 되겠죠. 오해겠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건 숨만 쉬면 조합원은 가능하구나. 숨 쉬어봐요. 숨 쉬어져요? 그럼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 안 쉬고 있어도요, 사망 신고 안 되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서류상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 파산 선고를 받고서 복권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원 될 수 없고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았는데 종료 면제되고, 기억하실 거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임원 될 수 없어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고는 또 뭐야? 금고는 우리 집에도 금고 있는데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처음 공부하시는 얘기해 줍니다. 형법에 보면 형벌의 종류가 있어요. 형벌의 종류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게 사형이잖아요. 그 다음 밑에 징역이 있죠. 가둬놓고 일시키는 걸 징역이라 그래요. 그 밑에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면 금고라는 형벌이 있어요. 금고는 뭐냐면 가둬놓는 형벌이에요. 그렇죠? 징역에 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거죠. 이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금고형은. 그렇죠? 오해기. 그래서 징역보다 한 단계 낮은 형이구나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보다 가둬놓는 형벌. 그렇죠? 그래서 금고 이상 형선고 받고 종료 면제 후 2년 지나지 아니했다. 집행유예 기간 지나지 아니했다면 결격에 걸려서 임원될 수 없다. 근데 주의할 건 봐봐요. 벌금에 대한 결격은 없어요. 여기는요. 나중에 벌금의 결격이 어디에 있냐면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에 정비조합의 임원 결격에 가면은 벌금이 나와요. 그만큼 무슨 말인 거예요? 정비조합의 임원 결격이 더 빡신 거야, 사실은. 그렇죠? 개발법보다. 여기는 벌금의 결격이 없다 하는 점 한 번 더 이해해 보시고요. 이게 한 번쯤은 나올만 한데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얘기. 근데 문제는 봐봐요. 요게 또 중개사에서 34에 올해 또 문제가 나왔었는데,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나중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이왕 임원 다방치마라고 이왕 선임됐으면 놔두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걸리면 처분될까요? 처분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 다음 날 자격 상실합니다. 뭐 말이야. 다음 날 자격 상실. 그렇죠. 즉 임원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날 당연 자격 상실합니다. 근데 이게 정비법에 가면 당연 퇴임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뭐다? 다음 날 자격 상실. 정비 사업으로 간다면 뭐가 된다? 정비조합에 가면 당연 퇴임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이지만 법마다 조금 규정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정비조합은 당연 퇴임. 지금은 다음 날 뭐가 되어지죠? 자격상실이라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 얘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워낙 중요하고요. 지금 34의 문제가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든지 물어보는 부분이라 잘 정리해 주고요. 임원의 결격에 대한 거 등등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위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다 모아놓고 회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합원인 거죠. 근데 조는 조합원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똑팔 들고 박수 좀 쳐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5번만 칠게요. 근데 싹 세게 치면서 맞춰야 돼요. 알았죠? 시작. 세게 성실하게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모두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왜 치는 거냐면 잠깨라고 치는 거니까 세게 쳐야 돼. 나중에 다시 해요 있다가. 저 꺼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잠깐만데. 봐봐요. 실판좀 봅시다. 그러면 이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되니까 조합원들 다 모아놓고 회의해요. 이걸 총회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총회.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모임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뭐 볼링 동호회, 무슨 뭐 골프 동호회, 뭐 등산 동호회, 여러 가지 탁구 동호회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모임 할 때 연말에 총회 하잖아. 그래서 어디에 뭐 1박 2일로 뭐 콘도구에서 가가지고서 뭐 회의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임원 뽑고 무슨 뭐 정관 바꾸고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회비 안 낸 놈 부르고 그렇죠. 돈 내라고. 안 그래요? 오늘 수업하기 싫구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조합도 중요한 사항의 의결을 위해서는 조합원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장 책상 바꾸자고 총회하재요.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조합 사무실에서 휴지하고 비누 산대. 근데 총회하재. 하겠어 안 하겠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총회하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뭐다 우리가 좀 사소한 것들은 대표들만 뽑아서 대의원을 구성해가지고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하자. 뭐라고요?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가름하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나올 때 대의원회가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이해하자? 의결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의결 대표. 임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의결 대표. 이해가십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거 대의원회는 매번 모든 사람 모아놓고 회의할 수 없으니까 사소한 것들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은 받은 걸로 봐주자. 의결에 합리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말해 대의원회. 근데 대의원회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맞아 얼마?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몰 수 있다, 둘 수 있다. 말해 둘 수 있다. 50인. 아까 왼쪽 끝에 몇 명이었더라? 원래 처음에 생길 때는 7명 이상이 일단 필요하겠죠. 발기인이. 그죠? 하지만 지금 뭐가 되죠?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들 수 있어요. 이 다음 주에 정비조합에 가면 100명 이상일 땐 둬야 한다고 나와요. 다르죠. 지금은 50인 이상일 때 들 수 있다. 다음 주에 정비조합은 100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다르죠. 이제 본격적인 혼동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법이 알아요, 여러분? 국토계획법 배울 때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개발법 배우면서 슬슬 헷갈리고요. 정비법 들어가면 정점을 찍어요. 막 보다가 마음대로 해라.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헷갈려요, 이제. 근데 그거를 헷갈려 가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구분될 거니까 몇 명? 여기는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100분의 10 시작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거 선출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만 이해합시다. 일단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50인 이상은 모아질 때 조합은 둘 수 있고요. 대의원회를.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의원을 뽑게 됩니다. 10% 이상. 그렇죠? 그리고 정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가끔 잘나는 것도 이겁니다. 뭐냐면 그럼 봐요. 대의원의 의결로 총의 의결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행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대행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불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 하세요? 총회를 하세요. 대행 안 됩니다. 이 중요한 걸 어떻게 대의원에서 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 개인적인 모임에 가도 규약 정관 같은 건 총회에서 바꿔요. 정관 변경은 어떻게 대의원에서 합니까? 권리 의무가 바뀌는데. 그렇죠? 정관 변경은 대의원의 의결로 총회 의결 가름할 수 있다? 안 된다. 꼭 총회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도 중요한 거라 개발 계획을 만드는 거, 환지 계획을 만드는 거, 임원 뽑는 거, 조합의 합병 계산하는 거는 뭐다? 나중에 결국은 외워야 돼. 다 총회해야지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게 수입 지출, 수지 예산 이런 거 같은 건 대행할 수 있어요. 환지 예정지 같은 뒤에 가서 얘기할 텐데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어요. 요거 다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들어봐요. 조합의 수지 예산은 대의원회가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1, 2, 3, 4, 5 이러고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나왔던 지문들. 그리고 그림책에 지금 들어간 내용들은 거의 다 기출된 지문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를 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총회에서 매번 주민들 다 모아놓고 할 수 없으니까 의결 대표를 모아놓고 회의할 수 있다.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대의원회라고 한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뭐다? 대의원을 둘 수 있고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정관 정하는 바 따라 선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하지만 대행할 수 없고 꼭 뭐해라? 총회를 개최해줘라. 외워봐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환지계획 작성, 임원회 선임, 합병 해산 5가지예요. 이거는 꼭 총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세하는 이유는 정말 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1, 12월 달에 얘기해 주는 거는 어쨌건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가끔 공갈동이고요. 지금은 뭐다?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합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디만큼 왔니? 시작. 어디만큼 왔니? 물어본다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했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시행자 중에서 뭐다? 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실시계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집에 가야 돼? 뭐라고요?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뭐라고요? 사업을 시행해 줘야지. 에버바디 사업 시행. 그럼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종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혼용할 수도 있고 이제 본론 들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뒤에 가서 이제 수용 방식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수용 방식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중간중간 나와 있는 기출지문들은 우리가 1월 달에 살짝 봐주고 또 2월 달에 봐주고 조금씩 봐줄 거예요. 이 문제 이론 뒤에 나오는 기출의 내용 다 보려면 이것도 여름쯤은 돼야 돼요. 그래야 다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보는 것만 하는 거니까 안 본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1월 달 되면 뭐 한다고요? 기본서랑 같이 볼 거니까 그때 기본서에 줄 잘 꺼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발 좀 부탁인데 결석 좀 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저번 주 빠졌다가 오신 분이 한 5분 계시네요. 저번 주에 진짜 안 나왔어요. 왜? 추워서 안 나왔죠. 그럼 앞으로 또 추워지면 안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죠? 결석을 좀 안 하시면 좋겠어. 아니면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재밌는 건 결석을 하고 나면 동영상 보고 안 오더라고요. 대부분이 안 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또 열심히 하지도 말고 적당히 열심히 해야지. 처음에 공부한다고 뭐라 그래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니까요. 막 필 받아가지고. 여기는 없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2달 만에 퍼지는 거야. 1월부터 안 나온다니까? 벚꽃도 안 폈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씩 컨디션 조절 해줘야 됩니다. 막 달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지금 오전 수업 끝나죠? 그럼 점심 먹고 뭐 하라고요? 복습을 좀 해요. 근데 복습은 다 읽으면 힘드니까 그 일일학습 펴놓고 보면서 한번 읽어봐. 체크한 것만. 그림책을. 그렇죠? 그 정도면 돼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요. 습니다. 그러면 수용 방식 볼게요. 맞아요. 수용 방식 봐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수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요. 사실은 사업의 시행 방식별로 정의가 있는데 여기 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키워드는 이겁니다. 집단적인 조성공급. 시작. 집단적인 조성공급. 이 말이 나온다면 이건 수용 방식이에요. 외워봐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하는 사업의 방식을 우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시작.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이게 나오면 이게 바로 뭐다? 수용 방식이에요. 이러고 나온다. 들어봐.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 X. 집단적인 조성공급이라고 나오면 뭘 의미한다? 수용 방식을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봐봐. 수용 방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수용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해 주겠다.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의 수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되죠? 사업의 부지에 있는 여기 A란 자의 토지라는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가져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만든 거를 공급 분양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면 사업이 굉장히 빨라요. 그죠? 심하게 말하면 3년 정도 끝나요. 3년이면. 길어야 5년. 환지는 겁나 길어요. 동의한 놈 또 토라지고 또 동의한 토라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원점이거든요. 수용 방식은 빨라요. 그죠? 그건 장점이 있죠. 하지만 초기 수용 자금이 들어가요. 근데 수용하려면 뭐 줘야 되죠? 그렇죠. 보상금을 먼저 줘야지 수용이 되어져요. 근데 수용할 때 보상금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보통은 안 돼요. 네, 얘기했죠? 저번에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배울 때도 기억나요? 우리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은 줄 놈은 안 주려고 하고 받을 놈은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 뭐다? 수평선이라 보통 협의가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업이 지연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건 수용이라는 건 자꾸 얘기하지만 시행자가 수용을 해요. 수용성 기억나요?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라 아 짜라라라라라 눈을 떠봐라. 한번 더 시작. 수용은 아무나 하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한 번 더 시작.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아 짜라라라. 아 쪽팔려요. 어쨌든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저도 하거든요. 수업하고 나서 이 부분은 넘겨요.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이해를 해요, 내가. 그렇죠? 난 더 쪽팔려요. 어쨌건 그러면 요거 좀 물어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자가 아니어도 지정권자이므로 수용할 수 있다. 되게 헷갈려요. 국장은 되지 않을까? 국장이 깡패예요? 뭐라고요? 공익사업의 시행자도 아닌데 왜 수용을 합니까? 근데 이러고 나온다니까?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자가 아니어도 수용할 수 있다. 아니야. 시행자가 돼야 수용하는 거야. 국장이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셨죠? 시행자이기 때문인 거야.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시작.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봅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죠. 수용 나올 땐 항상 관련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항상 수용이 나오면 이 법을 준용합니다. 수용의 일반법이에요. 이게 짧게 부를 때 보상법이라고 해요. 보상법, 토지 보상법. 원래 짧게 부를 때. 요즘에는 짧게 부르는 변명칭도 정해져 있어요. 하도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니까. 옛날에 어떤 분은 공취법, 또 공익사업법, 지 마음대로 불러. 곰취는 먹는 거고 뭐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법 이름을 짧게 부르는 것도 정해줍니다. 이건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령 짧게 뭐라 불러? 국토계획법. 국계법 아니야. 뭐라고요? 정해져 있어. 국토계획법이라고 써 있어. 법명에. 약칭 국토계획법이라고 써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부르는지 다르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봐봐요.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시행자가 수용한다. 근데 문제는 공공의 시행자가 수용하는 건 뭐 그닥 요건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 민간의 자가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조합은 전부안지만 시행자가 되니까 조합은 빼고, 조합은 수용 못해요. 뭐라고요? 조합은 전부안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니까 조합은 빼고, 민간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한다면 민간 자금을 땡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다? 소유하고, 민간 자금 땡기는 거야. 그리고 뭐다?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온다면 3분의 2 이상 소유니까 소유하지 못한 3분의 1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자를 왜 정한다고? 민간 자금으로 사업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이거 어디에서도 얘기했었지? 33페이지 봐봐. 33페이지 정 가운데 보면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보일 거예요. 보여요? 33 정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사업, 거기 가운데 뭐라고 나와? 국시도시군에 지정받은 시행자, 민간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똑같은 말 써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도시계획 시설사업이건 도시개발사업이건 민간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수용요건은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1을 뭐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소유니까 국공유지는 제외고, 그렇죠? 그래야 민간자가 얼마나 가진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겠지. 그럼 물어볼게. 토지주택공사가, 잘 들어요? 토지주택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그래. 그럼 토주공 LH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X. 공공이니까 소유 동의요건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33페이지의 도시계획설 사업이나 지금 개발법의 수용사용 방식이나 같은 얘기인 거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럴 땐 여기다가 33이라고 쓰는 것도 센스쟁이들이 하는 짓이지. 뭐라고요? 33페이지. 있으니까 공부할 때 연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 저 법에 자꾸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거를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계속 헤매요. 그러니까 한 권 가지고 그림책으로 1년 내내 보는 것이니까 잘 정리해줘서 적어놓고 볼 때 아,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연결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덜 까먹는 거죠. 그렇죠? 호얘기들. 그리고 인정, 간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하죠? 수용을 한다. 그러면 수용을 위해서 보상금을 준 다음에 수용을 하자. 시작. 보상금을 준 다음에 수용을 하자. 근데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잘 될 리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등등 싸운다. 그럴 때 뭐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어디다 재결 신청해가지고 보통 부정받는 거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문제는 대부분들 보상금을 많이 안 주려는 이유가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현금이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야 미안한데 너 원하면 내가 나중에 사업 끝나면 토지 건물 같은 걸로 바꿔주는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보상을 가름하면 안 되겠냐? 소유자가 원한다면. 왜 원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라고요? 원한다면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이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A한테 A가 토지 소유자로서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일 땐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금 지급한 걸로 봐버리고 소유권을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넘기고 그 다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 끝나고 아무튼 오다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에서. 왜? 2분의 1의 한도를 안 두면 다 채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되는 면적의 뭐다?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정말 잘 나오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넘을 수 없다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조문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거 쉽게 말하면 채권 보상이라고 해요. 무슨 보상? 채권 보상. 보통 수용 같은 거 이루어질 때요, 현금이 없을 때 많이 해먹는 공익사업의 툴이에요, 이게 바로. 그렇죠? 현금 주기 어려우니까 채권 주고 보상 가름하는 거죠. 무슨 보상? 채권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한도를 또 일반적으로. 안 그러면 다 채권 주려고 하니까. 옛날에 전라도인가 어딘가 밑에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LH가 사업자였어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부분에 보상금을 2분의 1까지만 현금을 줍니다. 이랬더니 동네 7, 80대 어르신들이 영하 20도 추위에 줄 서서 텐트 치고 LH 공사 앞에서 욕을 텐통 먹었어 그때.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용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걸 등등등 사전에 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욕도 많이 먹었던 제도입니다. 그렇죠. 토지상환 채권 얼마 못 넘어? 2분의 1을 못 넘는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토지상환 채권에 대별도는 채권이 뭐가 있냐면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사실 있어요. 이거에 대별도는 채권이. 그렇죠? 개발채권 나중에 얘기합시다. 개발채권은 수용 보상과는 관련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시도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두 가지 좀 비교해 줘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얘기는. 어쨌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뭐다?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가 뭐다? 지급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가면 꼭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요, A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받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소유권 넘기고 나중에 조성된 토지를 수익계약으로 받으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업 후의 토지 환지 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 질문의 취지가 이해 안 가나요? 그렇죠? 같은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환지는 소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수용 보상금을 현금 대신 채권을 주고 지급을 가름하고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야. 이거는 환지가 아니야. 시행자 거야 이제. 그리고 나중에 그 지급 방식을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하여서 토지나 건물을 준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지는 등기가 시행자한테 안 넘어가는 거고 보다 수용은 넘어가는 거야 시행자한테. 지급 방식이 채권인 것 뿐이지. 알겠습니까? 오해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자금도 줬고 수용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합니다. 말해 공급. 이거 좀 어려워져 이제. 봐봐. 그럼 공급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요.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자. 말해 조성 토지 공급. 그리고 사업이 안 끝났는데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로서 원형지를 공급하자. 두 가지예요. 조성 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으로 공급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조성 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이다. 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성 토지 공급이 뭘까요? 사업을 끝내서 이렇게 토지 구획이라는 걸 정리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획 정리해서 조성된 토지라는 걸 공급해 주는 게 일반적인 사업 방식이겠죠. 그러면 조성토지 공급은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하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견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원래는 조성토지 공급은 지정권자 승인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왜 들어왔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조성된 토지 공급은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끝낸 다음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승인을 받게 할 이유가 뭐예요? 애매하니까.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근데 조성된 토지에 대해서 조성토지 공급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필요 없는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해서 팔짱 끼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승인 받자라고 신설됐어요. 이것도. 그리고 한 번쯤은 나온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요번 3사의 시험 볼 때 이거 안 나오면 내가 관둔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관둘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려서. 그렇죠? 중2, 5학년이야 이제. 장가를 늦게 들어가지고 좀 이해해줘요. 35회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대비해 보건데 승인받는다 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거에 대비해 봤을 때 원형지 공급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제가 원형지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대부분들 동그란 땅인 줄 알아요. 뭐라고요? 동그란 땅이 아니고요. 원형지는 개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 토지를 얘기해요. 안 써도 돼. 오른쪽에 있어요. 뭐라고요? 원형지는 뭐다? 개발 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 즉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상식적으로 봐요.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 않았고 조성되지도 않은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왜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에게 굳이 사업도 안 끝났는데 이걸 공급을 할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좋아요? 되게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승인 받는 거야 이것도. 원래 원형지 공급은 이상하니까 또 요 원형지 개발자들이 갑질해가지고 시행자 거 뺏어오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승인을 원래 받도록 했었어요. 원형지 공급은. 그렇죠? 그리고 조성토지 공급은 원래 승인 규정이 없었고요. 이해 가시겠죠? 근데 원형지는 원래 승인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봐봐요. 왜 원형지 개발자에게 시행자가 사업도 안 끝났는데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봐요. 원형지 개발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MB 정부 때 지금 또 한참 말 많은 4대강 보호 사업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4대강 보호. 그러면 4대강 보호를 MB 정부 때 국가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대통령 재임 기간은 얼마 안 되고 돈도 많지 않고 사업은 얼렁얼렁 해야 되겠는데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 시행자 것들을 좀 더 높은 공익을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원형지 개발자로서 국가가 다른 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한 토지 등을 영입시켜가지고 더 큰 사업에 쓰려 했던 거예요. 니네가 사업을 완성 안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으니까 좀 더 높은 공익 사업에 쓰게 너네 사업하는 부분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를 넘겨봐. 이런 식으로 원형지 공급 개발을 도입하게 됩니다. 처음에. 내 말 때 이해 되겠죠?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해요. 뭐냐면 봐요. 개발 사업을 시행자가 하는데 사업 부지 내에 LED 스카이라인을 쫙 가는 게 필요했어요. 근데 시행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이거 전문가 공모에 선정하거든요. 그럼 그런 자한테 원형지를 주고 네가 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원래 후자가 맞는 내용인데 후자보다는 4대강 보호할 때 좀 더 높은 공익이라고 다른 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개발도 안 된 상태에 하던 중에 있는 거를 빼서 다 붙여서 한 거야. 내 말 때 이해되죠?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형지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원형지 공급을 100% 하게 되면 시행자의 이익이 제로가 되어지니까 봐봐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게 잘 나오지. 아까 봐요. 토지 상환 채권은 뭐였어요? 얘는 전체 2분의 1을 넘지 마세요예요. 분양 토지 건축물이 얼마? 2분의 1 넘지 마세고 원형지는 뭐가 되죠? 3분의 1을 넘지 마세요. 왜? 시행자의 이익도 고려해 줘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페이지에 있는 상황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수용 방식의 전반은 다 이해했구나.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그럴 때 수용에 대한 요건에 대한 거 수용은 아무나 하나. 음이 안 맞아. 뭐라고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시작.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해야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에 대한 부분은 요건, 민간 자본 땡기는 거라서 3분의 2 이상 소유 and 총수 2분의 1 동의. 하지만 수용 보상가를 다 현금으로 때려주는 건 너무나 어려우니까 뭐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토지상환 채권은 분양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성토지 공급이 있고 뭐다? 원형지 공급이 있는데, 조성토지 공급도 대장동 사업 때문에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거. 그리고 원형지 공급에 대한 부분은 원형지 개발자가 좀 더 높은 공익을 실현하기 필요해가지고 시행자 거의 토지를 개발 사업도 안 끝난 거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받아 쓸 수 있다. 하지만 3분의 1은 넘을 수 없고 이거 이상하니까 이것도 승인은 받아야 된다. 지금은 조성토지건 원형지건 다 승인은 받아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성토지 공급, 원형지 공급. 시작. 조성토지 공급, 원형지 공급이라고 나와 있게 되겠죠. 그러면 57페이지 왼쪽 위에 토지 상환 채권 좀 봐봐요. 채권 발행. 정말 중요해 이거. 요 채권 발행할 때 개발법은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뭐라고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이 있거든. 근데 이제 지금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상환 채권 얘기하는 거고. 뭐라고요? 수용과 관련된 부분은 뭐다? 토지 상환 채권 얘기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분양 토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는 거. 정말 잘 나와요. 안 그러면 뭐가 된다? 너무 가혹하게 모든 토지에 대해 다 채권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줄 서서까지 뭐가 되어지죠? 이거를 2분의 1까지 현금을 주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 얘기들 봅니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가 이를 발행하는데 뭐예요? 소유자가 원할 때. 뭐라고요? 소유자가 원할 때. 오해 말 거. 시행자가 발행한다는 말은 일종의 사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행자 발행이니까. 지자체로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로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 중에서 민간 시행자도 있고 공공시행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간 시행자라고 한다면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돼요. 민간 시행자라면. 물어봐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였어요. 보증 받을까요? 안 받아요. 지방공사가 시행자였어요. 채권 발행할 때 보증 받을까요? 안 받아요. 민간 시행자일 때만 지급보증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오해 말 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물어볼게요. 지정권자 누구죠? 지정권자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 지정권자죠. 그럼 물어봐요. 지방공사는 지정권자인가요? 아니죠. 그럼 지방공사는 공공이라 지급보증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발행한다면 공공이니까 지급보증은 안 받겠죠. 하지만 뭐예요?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승인은 받아야 돼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뭐예요? 공공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니까 지급보증은 안 받을 거예요. 하지만 지정권자가 아니니까 발행 승인은 받아야 돼요. 지방공사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이거 나올 때. 살짝 불기해 놓으세요. 위에다가. 뭐라고요? 지방공사는 뭐다? 공공이라 보증은 안 받겠지만 지정권자는 아니니까 발행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요거 되게 혼동하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오해 말 거. 시행자가 발행한다면 봐요. 이율은 발행자가 정해요. 지자체로서 발행하면 지자체의 조례로 보통 이율을 정하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봐요. 지자체로서 발행. 시작. 지자체로서 발행은 조례. 조례로 보통 이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국가로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이 이율을 정해요. 근데 일반적인 시행자 발행이면 발행자가 이율을 정합니다. 기본 원칙이야. 어디 가나 그래. 이건 시행자로서 발행이야. 그리고 시행자로서 발행이니까 부도염이 있어서 이름 써서 발행해. 김영진권. 하지만 봐봐. 뭐 좀 물어봐요. 지자체로서 국가로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다.
국채, 지방채. 망해, 안 망해? 안 망해, 채무자가. 그래서 무기명이야. 국가로서, 지자체로서 발행한 채권은 뭐다? 무기명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시행자로서 발행은 뭐야? 부도염이 높으니까 기명증권이야. 기본 원리 아시면 안 외워도 돼. 이해가셨죠? 고액기. 그래서 뭐가 돼요? 기명증권. 일단 요 정도만. 그렇죠? 그리고 밑에 봐봐요. 도시개발 채권의 의미는 뭐냐면 요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요거 35의 기초로 저는 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개발 채권. 이건 뭐냐면 봐요. 발행. 해봐봐.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가. 시작.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의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서 해봐봐요. 누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합니다. 1번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이거는 수용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의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봐봐.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인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토지상환 채권과는 다르고요. 이거는 뭐다? 시행자로서 발행이 아니라 시도지사, 지자체로서 발행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뭐가 돼요? 유일하게 우리 배우는 것 중에서 지정권자 권한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인 것도 이것뿐이 없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는 건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X. 우리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자체 발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시도지사로서 발행하는 것이니까 이율은 조례. 지자체로서 발행이니까. 봐봐, 또 하나 봐봐. 지자체 발행이니까 부도 위험이 없어서 무기명. 무기명, 부도 위험이 없잖아. 시도가 망해? 안 망하잖아. 무기명. 하지만 아직 봐봐. 무기명 채권의 절대적인 단점이 뭔 줄 알아요? 무기명 채권. 시도가 팔아먹을 때 무기명은 잘 팔려요. 왜? 검은 자금을 만들 수 있잖아. 무기명이니까 잘 팔려. 그렇죠? 하지만 검은 자금이 늘어나면 사회가 병들지. 이런 정치 자금 쓰고 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래서 꼬셔. 전자등록 발행을 꼬셔. 좀 할인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야. 전자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 이해 갑니까? 근데 전자등록하면 오픈되잖아. 그러니까 좀 까줘도 안 해. 그냥 무기명으로 하지. 일반적으로. 그래야 잘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가셨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유일하게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기간이 5년부터 10년 내. 그리고 소멸시효 정말 중요하거든.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정말 잘 나와요. 채권 우리가 부동산 공법 배우면서 채권을 4가지를 배워요. 그 중에서 개발법에 토지상환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이 있는데 소멸시효를 두는 채권은 이거밖에 없어요. 원금 5년, 이자 2년.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발행일로부터 5년, 10년 범위 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고 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도시개발 채권. 그리고 요거는 봐봐. 위에 있는 거하고 달라. 위에는 뭐죠? 소유자가 원하면 사잖아. 이거는 수용 보상금이니까. 하지만 도시개발 채권은 뭐라고 이해하면 좋으냐면 민간 시행자 등이 매입을 해줘야 돼. 이건 매입 의무가 있는 거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아세요? 아파트 같은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거 사보신 분?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어려운 동네인가 여기가? 이게? 그럼 살 때 국민주택 채권 사서 바로 할인받았죠. 그죠? 매입 의무 있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 싶으면 민간 시행자는 채권을 사줘야 돼요. 이거는 위에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정도. 처음이지만 채권은 워낙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합시다.